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공동 주최한 김영배 의원님, 장혜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귀빈들이 오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 GDP는 나이 같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원재 대표가 GDP는 나이 같다. 이제 GDP를 넘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참성장 지표를 정부가 측정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공감을 하냐면 저는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약 16년 정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우즈베키스탄이었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대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까리모프라는 대통령이 9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년을 통치했던 국가입니다. 세계은행 대표로서 항상 경제부총리와 경제 자문을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9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8%입니다. 9%도 아니고 8%도입니다. 7%도 아니고 GDP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제가 보면 11월 말 12월쯤 되면 정부와 이제 재무부가 이제 숫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8%를 맞추기 위한 숫자 작업을 시작해서 기가 막히게 8%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GDP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GDP가 오용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쪽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GDP 외에 뭐가 있느냐, GDP 외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밝힐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 잊혀졌던 2016년의 대화가 이원재 대표가 연락을 해 오셔서 GDP를 넘는 참성장 지표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 다시 부활했습니다. 맞다. 우즈베키스탄도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삶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측정하지 못하고 GDP에 함몰된 담론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원재 대표와 깊은 연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토론자, 발제자님으로 오셔서 귀동냥 하겠습니다. 저도 대선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에 선거를 치르는 중이라 초라 좀 막 기모바지 입고 그냥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머리도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저도 머리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행사가 있게 된 가장 주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 있기까지 1년여 넘게 같이 이 참성장 지표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해 주셨던 국민총 행복전환 포럼의 박진도 이사장님도 인사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총 행복 전환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진도입니다. 연구를 같이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끔 만나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한 그런 정도로 기여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랩 2050과 함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 행복지표 도입 방안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최를 해주신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정혜영 의원님, 그리고 조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손정칠 교수님, 그리고
이재영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토론자 여러분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은 4년 전에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 총 행복으로 전환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경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말좀 잘해봐야 2% 2 내지 더 잘하면 3%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아마도 어찌 보면 0%의 성장이 정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설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20대 대선을 앞두고 보니까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성장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대단히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를 왕관을 베끼자 하는 이 노력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8년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가 선거유세에서 한 말이 GDP는 우리의 삶의 가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잘 해석을 하면은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슬린이라는 사람이 GDP는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1990년대를 보면은 우리 경제학계의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이 GDP를 대신할 다른 대안 지표가 없겠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연구 테마였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리스 보고서라는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면 GDP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궁금한 측면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아비지트 베너지 아시죠?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쓴 노벨 경제학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장주의라 하는 것은 부유층, 기업, 그리고 기득권을 위한 이데올로기다. 근데 이들이 말하자면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 학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GDP로 대표되는 이 성장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성장주의 안 된다. 이런 그 반성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 가능성과 웰빙이다. 이런 얘기들을 소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성장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 역시는 베너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이 부정적 유산이죠. 소위 수월공화국, 재벌공화국이라는 모순. 이것이 사실은 뿌리 깊은 성장주의의 뿌리라 생각합니다. 좀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 고도성장, 성장주의의 최대 수혜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몸속에 이 성장주의라는 것이 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제성장 아니면 못 산다.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장관의 절반은 40대 이하가 해야 되겠다. 좀 성장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또 한 절반은 여성들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마 성장주의가 이제 극복되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몸속에
너무 이 성장주의가 체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우리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처럼 GDP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다. 특히 이것이 경제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GDP 이상 더 좋은 지표가 있느냐,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그 유럽위원회에서 브뤼셀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 경제 브뤼셀 포럼에서 재미난 토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때 나온 제목이 뭐냐면은 GDP를 다른 대안적인 웰빙 지표로 대체할 것인가? 리플레이스라서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이 재미난 건 뭐냐면, 토론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토론하기 전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73%가 압도적으로 GDP를 다른 웰빙 지표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27%가 반대했어요. 근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보통 생각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된 것이 뭐냐면은 대체하자는 의견이 73%에서 51%를 확 줄고, 반면에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이 27%에서 49% 늘어났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토론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왜 그랬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럼 아이고 GDP 만세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토론을 들어보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구나. 원래부터 그 지표는 우리 행복을 얘기하는 지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리퍼러스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GDP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 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근데 경제활동 수준을 측정할 지표로서 GDP 말고 다른 거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GDP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키를 재기 위한 센티미터와 같은 것이다. 근데 니는 왜 센티미터를 가지고 몸무게를 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GDP를 탓하지 말고, GDP는 그냥 경제활동을 측정할 도구로 놔두고, 그리고 대신에 얘들이 말하는 웰빙, 얘들이 말하는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센티미터를 가지고 키를 재지 않고 몸무게를 재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한 거죠. 그래. GDP는 우리 행복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걔를 가지고 우리 웰빙을 왜 설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대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말하자면 이제 결과가, 여긴 다, 그렇죠. 다른 걸 바꾸지 않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조사 하나마나 결과가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GDP를 다른 웰빙 지표로 대체한다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2050이 지난 한 1년 이상을 정말로 많은 좋은 학자들이 모여서 끈기 있게, 그리고 또 용감하게 연구해 주시다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를 왜 참성장이라고 번역했을까? 이건 성장주의 극복을 말하자면은 과제로 하고 있는 우리 포럼으로서는 좀 서운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성장 신화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성장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연구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따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기 또 귀한 또 손님이 한 분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희동 의원님이신데요.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사실 의원님이 오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큰 또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희동 의원입니다. 조종훈 의원님께서 운동화 신고 기모 바지 입고 여기 토론에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장으로 와서 후보가 보기에 유희동 의원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볼까봐 화면에 나서는 게 두렵긴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 전국으로 모두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복도에 걸려있는 게시판에 이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GDP는 낡았다라는 그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저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을 텐데 이런 도전적인 제목을 내걸고 토론회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하는, 또 그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함께 주최를 하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해갈 때 어떤 정확한 준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어딘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목표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많은 지표들,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 공동체의 위치를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GDP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만으로는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가 아닌가. 그런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나침판, 좋은 지도 역할을 하는 시도를 지금 우리 이 토론회에서 킥오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또 이 운동이, 또 이 시도가 좋은 성과를 맺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가 또 새로운 표준을 또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만큼 오늘의 노력이 때로는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나침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끝까지 참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오늘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만큼 제가 시간 내서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여러분들 찾아뵙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